안녕하십니까. 강남파고다 HSK 전문 강사 백승민입니다. 오늘 1월 11일 시험 5급 시험 쓰기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정말 자주 틀리는 문제, 거의 항상 틀리는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5급 때는 여러분들이 어법 시간에 배우는 특수한 구문들, 예를 들어서 처치문, 피동문, 겸어문 이런 문제들은 잘 맞추십니다. 왜 그러면 거의 이제 공식화돼 있고 항상 낮은 급수 때부터 이미 많이 배워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더 잘 맞추는 반면 오히려 기본 구조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틀리십니다. 그 이유들과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주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틀리는 경우 하나, 그리고 목적어나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를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 그리고 배열을 완료했는데 어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해석을 했었을 때 의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사람이 주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졌었을 때 틀릴 수 있는 경우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조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잠깐 우리 멈춤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보통 수어로 설득하다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부사어로 우파 뭐뭐 할 도리가 없다, 뭐뭐 할 방법이 없다 잘 넣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틀리는 게 사람이 주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렇게 배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형적으로 틀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설득할 방법이 없다 이 이유를 한국어로 보면은 맞지만 사실상 쇼프라고 하는 설득하다는 항상 거의 보통 보면은 사람을 설득하다 목적어로 사람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HSK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애들 바로 감동하다, 매료시키다, 아니면은 키워내다, 아니면 양성하다, 아니면 이렇게 설득하다 라고 하는 단어들은 보통 목적어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감동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있는 주어는 그의 스토리가 들어가고 있고 매료시키다는 사람이 아닌 여기에 경치가 나를 매료시킨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경영화학원, 북경영화대학교 아니면 북경영화 학부에서는 키워냈습니다. 매우 많은 스타를 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아닌 것이 주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적어로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봤던 문제 이 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바로 사람을 설득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배열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동하다, 매료시키다, 배양이라고 하는 거 양성하다, 쇼프, 납득시키다, 설득하다까지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는 수어로 잡으실 때 목적어를 사람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이유는 나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这个理由无法说服我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틀리는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 선정 오류.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멈춤 버튼 누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또 다 이제 자 풀어봤다라고 하는 전자하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보통 더자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명사를 이렇게 붙이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짝꿍 단어 따페이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방안 요거를 주술목 구조로 항상 잡고 들어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발표하다 방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지금 더자가 명사랑 합쳐지면서 주어나
목적어로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목적어는 있으니까 이 단어들을 주어로 빼버리시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올해의 공개 채용이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 지금 해석하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공개 채용, 올해의 공개 채용은 생명이 없는데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뭔가 조금 문장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약간 잘못됐나 싶어서 찐리엔 더를 뒤쪽으로 또 한번 붙여보면은 공개 채용이 발표했다 올해의 방안을. 이것도 이상해집니다. 그럼 이때부터 정말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게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어만 한번 배치를 해보시고요. 보통 수어가 동사로 잡혔었을 때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를 다 잡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주어가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행위자가 주어졌으면은 우리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공개 채용 방안을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가 불특정 대상이나 아니면 화자와 청자가 이미 그 내용을 여러 번 공유를 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순배열하기에서는 주어로 삼을 만한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럴 때는 그 주어는 과감하게 생략이 가능하고 다음에 뒤에 목적어로 쓰일 만한 단어를 앞쪽으로 주어로 도치시키면서 발표하다를 발표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올해의 공개 채용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주어가 없을 때는 일단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만한 사실을 앞쪽으로 도치를 시키시면서 발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발표됐다. 의미적 피동문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배열하고요. 자, 공부러라고 하면 발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어로 이렇게 잡힙니다. 올해의 공개 채용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되겠죠. 今年的公开招聘方案公布了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주어는 보통 생략이 되지 않고 어순 배열하기에서 나오는데 자, 주어는 거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의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祝贺나 祝 아니면 请 아니면 别 아니면 不要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주어를 생략해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 나왔을 때는 아, 이때는 주어가 생략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수어가 있었을 때, 다른 동사 수어가 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주어는 생략이 될 수 없다. 주어는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 당신을 축하하고 있는데 당신이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말하는 주체인 나라고 하는 사실이 앞에서 생략이 된 거, 요런 식의 문장들 제외하고는 모두 주어를 항상 배치를 한다. 앞쪽에 배치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어 나왔을 때는 주어 안 잡아도 된다. 祝贺,祝,请,别,不要.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완료 후 충분하지 않은 검토를 했을 때 틀릴 수 있는 경우.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설명드리자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두 단어를 보시면서 섬뜩하셨을 겁니다. 보통 시와 더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죠. 이제 5급 정도 됐으니까 되게 어법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정보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시더 강조 구문일까? 아니면은 덧자 뒤로 명사를 넣고 실자가 수어기 때문에 이 덧자와 합쳐진 명사를 목적어로 배치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덧자 뒤에 들어갈 명사가 생략이 된 걸까?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단어들을 여기에도 넣어보고 저기에도 넣어보고 하시게 될 텐데 사실 이 문제는 시더 구문은 100% 아니죠. 왜 그러느냐 보시면은
슈더 구문 같은 경우에는 슈와 더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동사 수어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반드시 꼭 필요한 거 시간, 장소, 방식, 목적, 행위자 이렇게 5가지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슈와 더 사이에는 수어, 동사 수어 외에도 다른 한 단어가 뭔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생략하다라고 하는 동사 수어는 있지만 이 외의 단어가 지금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서 가져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슈더구문 100%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번 안과 3번 안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풀어보실까요? 일단 멈춤하시고 슈더구문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안은 1안, 2안 요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자, 일단은 1안을 보면은 이 구두점의 뜻은 생략된 것이다. 요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법상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이 구두점은 생략의 의미이다. 요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게 더 해석상으로 올바를까요? 자, 이 구두점의 의미는 생략된 것이다. 문장에서 무언가가 생략이 된 게 아니고 구두점의 의미가 생략이 됐다. 구두점의 의미가 생략이 됐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말이 안 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문장은 이 구두점은 생략의 의미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치면은 중국어에서 생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이 6개 들어가 있는 이 문장 보호. 이 문장 보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두점은 생략의 의미입니다. 이 구두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명확합니다. 이 안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법상 오류는 없는 것 같지만 해석을 해봤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확하게 해석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충분히 거치신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었을 때 마지막에 돌아오셔서 시간이 남았었을 때 풀어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기 전에 그럼 배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수어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덧자 뒤에 들어갈 단어가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뜻, 의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주어로는 이 구두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두점은 생략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这个标点是省略的意思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틀리시는 유형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5급 때 의외로 쓰기 배열하기에서 특수구문들은 많이 안 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문장 구조가 단순한 문제들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요거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이 주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버려주시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 있죠. 사람이 주어로 안 가는 수어들. 그런 수어들의 리스트를 조금 다시 한번 대감기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 선정 오류 반드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주어를 생략해도 무방한 문장들 리스트 아까 보여드린 것들 다시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완료했어도 5급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간다. 이렇게 3가지 상황 항상 기억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맞히시면 고득점 나옵니다. 이번 시험 1월 11일 건투를 빌겠습니다. 再见.